옛날에 쌤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학교 과정에서 고1, 고2로 올라갈 때 그리고 고3 올라갈 때 그래서 영어가 한번 벽에 부딪히는 시기가 두 번 있는데 여기 이렇게 넘어갈 때 한번 이 갭이 굉장히 커요. 영어가 중학교 때 영어랑 고등학교 때 영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갈 때 또 갭이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어휘 때깔 자체가 달라요. 어휘 때깔 자체가. 그래서 조금 정말 이제 쌤이 특강 때 막 강조하면서 좀 복잡한 단어들 막 강조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옛날 일로 치자면은 거의 고3 때 가서 갑자기 막 쏟아져.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예를 들어서 with regard to 이런 표현들도 옛날에 고1 친구라서는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고3 때 되면 갑자기 막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조금 추세가 어떠냐면은 이게 자꾸 어려워져요. 이게 좀 가속화되는 경향이 좀 느껴질 정도로 고3이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꾸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갭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너무 커지면 한도 끝도 없잖아. 그러니까 고3 것도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최근에 들어가서 원래 영어 자체가 해마다 계속 어려워지는데 영어는 단 한 번도 이전보다 더 쉬워진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없는데 해마다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조금 더 가속화돼서 이 갭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발맞추고자 고2 모의고사도 난이도가 살짝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조금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 견줄 바는 아니다. 견줄 바는 아니지만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는 고1 모의고사나 고2 모의고사나 솔직히 난이도 차이가 크게 없었거든. 잠깐 있지만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인데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고1 11월 모의고사랑 고2 한 3월 6월 모의고사랑 비교해보면은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를 정도로 비슷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안 그래요. 고2가 조금 난이도를 좀 가져가는데 그럼 쌤 고2가 어느 정도 어려워지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지금 오늘 풀었던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체감을 설명을 하자면은 아마 이럴 거야. 여러분 물론 개인 차가 있지만 뭐 특강도 좀 들었고 저는 고1 모의고사 풀 때는 어휘 때문에 딱히 물론 모든 어휘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어휘는 그냥 알고 이렇게 쭉 읽었는데 지금 아마 오늘 거는 보면은 중간중간에 조금 단어 몇 개가 좀 이렇게 얘는 뭐지? 좀 이런 단어들이 좀 튀어나온단 말이지. 그런 정도의 어떤 어휘 차라던가 문장 구조도 조금 더 길다라던가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뭐 시기가 안 좋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원래 이 회차가 이제 방학 때 제일 여름 방학 끝에 제일 마지막 회차로 이걸 주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때 풀었으면 지금 오늘보다 조금 더 편하게 풀었을 건데 한참 모의고사 펴고 감사라 했을 때니까 지금 여러분 감이 완전 떨어져서 바닥까지 지금 갔을 때 지금 툭 던져주니까 아마 지금 막 잘 안 읽히고 막 아마 멘붕이 막 오고 했었을 건데 그래도 조금 잔인하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이제 고2 때 돼도 되지만 여러분 이제 요 정도 수준의 어휘나 문장 구조에는 조금 익숙해져야 된다. 그게 고2 수준이고 거기에서 나중에 고3 때 되면 또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약간 근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또 다시 얘기하지만 시험 다들 친다고 수고 많았다 얘들아. 추석 때 좀 잘 쉬었죠. 그리고 좀 좋은 거는 뭐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잘 본 친구들이 많아서 이번에 조금 적나라하게 나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일단 대부분 학생들이 그 서술형 그 두 개에서 일단 14점 일단 기본 까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우리 학교도 동점자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서술형 두 개만 딱 이렇게 뭐 점수 딱 까인 친구. 서술형 1번은 좀 쉬웠던 것 같은데 2, 3번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마 학교에도 아마 동점자가 꽤 될 것 같아요.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리고 객관식을 조금 틀린 친구들도 내가 보기에는 다 잘 쳤습니다. 잘 쳤는데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 아쉽게 틀린 것들 좀 있을 거니까 부담을 좀 하자. 하여튼 시험 잘 쳤고 벌써 여러분 지금 시험 끝나고 우리 거의 처음 만나는데 추석 연휴 지나다 보니까 또 12월 빠르면 8일부터 지금 이제 동표는 8일부터고 교환은 10일, 11일부터 해서 12월 거의 한 10일 전후로 해서 그 주에 시험 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주로 딱 치면 11월 그 1일부터 거의 들어가면 되고 조금 일찍 시작하면 조금 더 하루 정도 빠를 수 있는 건데 조교 계산을 하면 이번 주 빼고 빠르면 2주
2주 끝나고 들어가면 6주 준비되고 근데 그거까지 좀 그렇고 한 6주 반 정도 그러니까 한 2주 반 정도밖에 또 시간 없어요. 근데 대신 들어갈 건데 그 전에 모의고사 좀 풀어보자. 모의고사를 좀 지금처럼 좀 풀어보면서 약간 수준도 좀 어렵겠지만 조금 더 연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쓸데없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짧게 할게요. 원래 이거 길게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저 이거 해석하려니까 너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는 얘기를 조금 해주면 정승재 맞죠? 그 사람이 유튜브에 있더라고. 유튜브에 3등급에서 안 올라가는 이유 이래가지고 아마 한 10분짜리인가 짧게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나름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살짝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생각이 뭐냐면은 그 특유의 말투 있잖아. 얘들아 있잖아 뭐 이렇게 여기 있잖아 하면서 너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생각을 안 해. 생각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 이야기를 했거든요. 생각. 학생들이 생각을 안 한다. 학생들이 생각을 안 한다고 줍니다. 학생들이. 근데 이거 자체는 별로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요즘 잘한 게 이제 기억하고 헷갈린다라는 거지. 그 선생님식의 표현이에요. 수학이 있는데 일단은 그 사람의 말의 표현을 따르자면은 수학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수학의 어떤 유형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런 문제 유형을 요렇게 A 스타일로 요런 식으로 풀면 답이 나와 라고 예제를 하나 그렇게 딱 보여주면 학생들이 요걸 요렇게 샘플로 이렇게 따다가 그걸 다른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요거 A 유형이니까 요렇게 풀어야지 요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그 선생님 표현을 따르자면 이걸 쉽고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딱 제시해 주는 선생님이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가 되고 학생들도 이제 요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시험을 푼다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 말은 이건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 생각이 아니라는 거. 이건 뭐죠? 기억으로 푸는 거잖아요. 이 기억으로 푸는 거거든요. 기억은 생각이 아니다. 그럼 생각은 뭐냐? 생각은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이 문제의 부분 이걸 어떤 식으로 풀이해야 될까? 내가 고민해보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니야 여기 원리가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A도 해보고 B도 해보고 C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이걸 내가 고민하고 찾아내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생각을 안 하고 기억으로 푸는 데 익숙한데 이런 식으로 가면 끝이 어떻게 된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여러분 시험 끝나는데 지금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신을 했잖아요. 내신을 하면은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 여기 영어 지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제 여러분 내신 기간이니까 주요 키워드의 색칠도 하고 필기 저거다 필기 테스트도 하고 여기에서 뭐를 하지 이렇게 내용의 어떤 내용 정리로 내용을 끄집어내잖아. 이렇게 내용을 끄집어내는데 결국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여기 영어 지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중에 어떤 경향이 좀 많냐면은 영어가 뭐 어쨌든 들어가면 여기 지문에서 처음에 끄집어낼 때 요거 한번 딱 해석하고 나면은 얘를 가지고 자꾸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본문은 어떤 식으로 가는 거죠? 본문은 따로 암기하는 존재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형적인 뭐 하는 거지? 기억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쌤이 여기다가 내용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 이 내용 정리를 해준 게 물론 이제 쌤이 여러분 정확도 높이기 위해서 해주긴 하지만 사실은 이걸 내가 뭐 만들어서 뭐 허공에서 가져와서 주는 게 아니잖아. 나도 이 본문에서 뭐 한 거지? 끄집어낸 거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 끄집어낸 거잖아. 여러분들이 혼자 해석을 할 때 여기 중간에 this way가 있다. 그러면 잠깐만 이러고 이 this way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자 같은 this way 뭐지? 앞문장에 이거구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찾아서 자기가 들어가는 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야. 이 과정을 좀 잘해주는 친구, 예습 잘해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과정을 안 보고 쌤이 this way가 앞문장이고 거기다가 또 놓칠까 기억으로 막 적어주면 오케이 됐어? 그거 보고 그럼 쌤 안 적어주면 모르는 거고 물론 내가 꼼꼼하게 적어주려고 애는 쓰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된다? 내신 시험에서도 점수 넣기가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고1 내신 시험은 뭐 거기서 거기라 솔직히 어렵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는 크게 타격 안 입을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분명히 이제 그때부터는 망가지기 시작될 거고 또 결정적인 차이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어 실력이 안 늘어. 그러니까 내신 기간은 뭐로 끝나? 내신 준비한 왜 내용 따라 외우고 본문 따라 외우는 게 무슨 영어에 도움이 돼? 여기 이거는 그냥 내신 준비는 내신 준비로 끝나고 여러분 영어 공부를 언제 따로 해야 되는 거지? 따로 내신 기간 아닐 때 따로 짬짬이 따로 해야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이 어떻게 돼?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걸 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표현으로 얘들아 기억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거지. 여기에서 자기가 끌어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쌤이 시키는 예습의 과정인데 예습 때 맨날 말하잖아요. 해보면은 준비해서 자기가 이렇게 좀 해본 친구들이 있고 아닌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예습을 하기는 하는데 착성실하게 하는데 영어 지문 가지고 하면 어려우니까 해석지 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어. 해석지 물론 조금 도움 받을 수 있지만 아예 해석지를 꺼내놓고 해석지로 개요를 잡고 내용 정리를 끝내고 그러고 다시 영어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누가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걸로 가야 됩니다. 왜 갑자기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는 내신 기간이 아니고 지금 모의고사 지문이잖아. 이 시험 범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지문을 계속 볼 건데 이 여러분 내신 지문이랑 지금 모의고사 보는 지문이랑 이 기본 메커니즘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최대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연습을 기반으로 내신 들어가서도 내가 조금 더 가져가는 거죠. 이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이걸 새롭게 만들어낸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 그 사람 표현 따온 거는 요걸 기억이랑 이렇게 대조시키는 메커니즘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쌤이 이건 이제 기억을 쌤이 평소에 많이 하단 말이지 얘들아. 많이 하단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라 본문에서 내용 끄집어내야 된다 많이 하단 말인데 요거랑 비교해서 한 거고 무슨 공부건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걸 시대별로 다른 말로 하는데 이 생각을 다른 걸로 뭐라고 하지? 이게 자기주도죠. 자기주도 딴 게 아니야. 자기주도는 혼자 공부하는 게 자기주도 아니야. 내가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내가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될지를 파악하고 내가 주도했을 때 자기주도거든. 또 시대가 바뀌니까 이걸 다른 말로 썼었거든요. 또 뭐라고 하지 이거? 한때 되게 유행하긴 했는데 메타인지란 표현 썼었죠. 메타인지가 뭐야? 이 측정이거든요. 메타가 내가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해야 나갈지를 아는 인지한 상태에서 공부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근데 표현은 다르고 하지만 무슨 과목 초월해서 무슨 공부를 하고 이게 심지어 수능이 아니고 뭐 나중에 무슨 뭐 다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그냥 이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1순위예요. 그 영어로 들어가면 어떻게 이걸 하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의고사 볼 때 지문에서 끌어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문에서 끌어내주는 연습. 그래서 하고 그 연습이 내신까지 이어져야 돼요. 이건 안 할래 했는데 사장한테 할게요. 이거 쌤 자랑한다고 하지 마. 쌤 자랑한다고 하지 마요. 빨리 빨리 얘기를 할 테니까. 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쌤이 수학 문제를 하나 풀었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나서 요게 3이고 요게 5고요. 요게 10이에요. 두 사각형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두 사각형의 넓이가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요 A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면 우리 때는 선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외웠거든요. 2학년 때 구구단 외우고 3학년 때 막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쯤 돼가지고 이제 그 원주율 해가지고 이렇게 원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 60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빗금치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나 할 줄 알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삼각형 요거 넓이 이렇게 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뭐는 아직 안 배웠냐면 방정식을 아직 안 배운 거예요. 방정식을. 이게 이거 쉽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3 곱하기
이거 x라고 취하는 거 익히면은 5 곱하기 x 이꼴 3 곱하기 10 마이너스 x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렇지? 근데 접근을 이 방정식을 안 배운 학생만 곱셈 나눗셈만 할 줄 아는 학생한테 이걸 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 이걸 막 하면서 처음에 뭐 한 거지? 쪼개는 거지. 이래 잘라보고 이래 잘라보고 막 이렇게 붙여보고 막 붙여보고 막 해보는 거지.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는 지금 모르니까 여기에 10이니까 이걸 대충 이렇게 10개로 이렇게 막 갈라가지고 다시 10개로 가른 데다가 또 이렇게 또 갈라가지고 또 이렇게 오래 붙여보는 거야. 왜냐면 그냥 붙이면 안 붙으니까 다 해봤던 거야. 이렇게 안 돼요. 답이 안 나와. 뭐 해봤냐면은 잠깐만 이 생긴 게 약간 정사각형인 것 같은데 얘가 정사각형이려나? 그러면 정사각형이 되면은 계산해보니까 안 맞아. 정사각형 비슷하다고 치면 여기에서 원을 이렇게 집어넣어볼까? 여기에서 원을 똑같이 집어넣어볼까? 이렇게도 해보고 여기에서 이 빗금을 이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안 나와.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야. 뭔가 생각을 다 해본 거지. 그러다가 이제 쌤이 밤에 자는데 이걸 이제 눈앞에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학년인데 정말 괜찮지 않니 얘들아? 잠을 자면서 수학 문제를 풀고 그냥 그림이 안 복잡하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여기가 8이었으면 너무 쉬운데 왜 뭐 되니까? 5 되고 3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돼요. 10이라서 안 되네? 그러면 10을 어떻게 해보면 8등분 시키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8등분 시켰어요. 10 나누기 8 곱하기 계산해서 곱하기 5 한 거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맞았는데 이게 이제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5학년 때 이걸 이렇게 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자랑한다 하지마. 그냥 쌤 다시 들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쌤은 수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잘했어. 진짜 수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쌤 이대로 들어가서 중학교 때 쌤이 전교일등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그것도 자랑한다 하지 마라. 하여튼 들어갔는데 학교 수학 경시대회 나가면 쌤 대표로 나왔고 물론 부산시에서는 장려상밖에 못 받았습니다. 근데 학교 대표로 학교에서 1등했으니까 나갔을 거 아니야. 중교중이다 해서 수학 경시대회 쌤 다 맡아 나갔고 점수도 항상 수학 점수가 제일 좋았어요. 쌤이. 그런데 쌤이 중학교 때 그럼 수학 공부 열심히 했냐? 아니 제일 안 했어. 수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그냥 수업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거 몇 개 한 기본 이렇게 딱 풀어보고 끝. 공부 안 했어요. 약간 고난도 한 권 정도 딱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고1, 고2 이제 고3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공부 안 했어요. 학교에 야자하거나 뭘 하면은 맨날 국어, 영어, 특히 고시 아팠던 것은 오히려 영어였고 사탐, 과탐 공부했지. 쌤 수학 공부는 거의 그냥 우리 때는 정석이 중심이었거든요. 수업하고 정석 풀고 고난도 한 번 정도 딱 풀고 그거 뭐 그냥 뭐 하루에라도 아니고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나. 그러고 나서 끝나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공부 안 해도 뭐 하니까? 그걸 탁탁 찌르니까. 그런데 이제 고2, 고3 때 쌤이 문과로 갔죠. 모르겠어. 쌤이 이과로 갔으면 조금 벽에 부딪혔을지 모르겠는데 문과 가니까 진짜 더 쉬운 거야. 할 게 없는 거예요. 쌤 이게서 약간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수학을 제일 잘했고 했는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한 게 아니라 수학 공부를 진짜 조금 당연한 말로 한 적이 없어요. 안 했어요. 일주일에 3시간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일주일에 3시간도 안 하고 어쨌든 고3까지 문과 탑 찍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왜 가능했냐? 내 생각은 이건 거지. 이건 거죠. 이때 기점이었어요. 이때 뭘 한 거지? 내 생각이 이거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해석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문제집이 이렇게 있으면 한 뒤에 한 50문제 예제가 있으면 한 48문제, 49문제는 그냥 내가 해보면 막 궁리하다가 풀려. 한두 문제 안 풀린단 말이야. 답지 안 보고 뭐 하는 거지? 아까처럼 해보는 거지. 진짜 갈랐다가 뭐 숫자 같은 거 숫자 이렇게 조합해봤다가 잠깐만 알겠네 하고 하면은 내 거 만들어지는 거고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유형 나와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숫자로 바꿔봤다가 함수로도 해봤다가 이렇게 도형으로 해봤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기본 그 접근 방식 자체가 바꾼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내가 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했다니까 제일 효율적입니다. 시간 대비 제일 효율적인 게 이 방법이다. 제일 효율적인 게. 물론 쌤이 이게 영어보다는 수학에다 적용을 시켰고 쌤이 뭐 영어 쌤 된 이유는 고인물들은 잘 알겠지만 쌤이 이걸로 제일 커버 안 되는 과목이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되게 고생했었고 그래서 영어 쌤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지금 모의고사를 풀 때 문문이 있으면 오늘 지문도 어려울 거 아니야. 문문이 좀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 된다?
내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해보면 됩니다. 내가 한번 해보면 되는데 항상 기본기가 발목 잡거든요. 어휘, 어법인데 어휘로 발목 잡히려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 요거라도 하세요. 항상 어법은 옛날 얘기하지. 이거 두 개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어법은 항상 뭐 찾아라? 주절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라.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내용 잡고 그대로 그런 작업을 하라는 거죠. 말이 조금 길었는데 하려는 말은 대충 이해됐죠? 그래서 한 2주에서 2주 반 정도 모의고사를 풀 건데 지금도 좀 어려울 건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런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됐죠? 더 얘기할 거 없죠?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21, 2, 3, 4가 있는데 쌤 생각에 조금 크게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뒤쪽으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21, 2, 3, 4 없어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뭐 쌤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일단 아마 30번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밟고 30번 조금 뒤로 갈게요. 지금 방금 했었던 이런 느낌은 조금 보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는 게 좋으니까 31, 2, 3, 4 중에는 좀 어떻니? 31, 2는 괜찮니? 아 다르네. 31, 2 넌 좀 어땠어? 저 단어로 관계를 못 일단 내용은 알겠는데 내용을 질문은 다 할만해요. 31, 2, 3, 4 다 할만해요. 다 공론이 다 할만합니다. 그냥 다 해버릴까? 다 해버릴까요? 자 일단은 갈게요. 자 여러분 처음에 읽었단 말이야. 자 dancers는 often push themselves to the limit of their physical capabilities 한다. 일단 여기에서 버지니까 엎어질 거라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 그런데 앞문장에 그래도 좀 핵심은 잡았으면 좋겠는데 앞문장도 쌤 여기에서 신체적인 능력의 제한 그들 자신 댄서가 푸시 복잡해요 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 어디서 매듭 잡으라고 문장의 내용 파악할 때는 동사를 무조건 잡으세요. 동사가 의미가 세면 동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동사의 의미가 별거 없어. 뭐 가진다 같으면 뭐까지 봐줘야 돼? 목적어 무엇을 가지는지. 예를 들어서 있지. 그래서 여기는 그 누구를 밀어붙인다. 그들 자신을 일단 밀어붙인다까지 가면 됩니다. 그들 자신을. 그래서 일단은 뭔가 댄서들은 자신을 막 밀어붙여서 막 이렇게 한대.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 기본 골자는 나오는. 물론 정확하게 좀 더 보면 어디까지? 리밋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무슨 말인 것 같아? 한계까지 열심히 한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거 할 때 피지컬 커퍼빌리티가 복잡하게 갈 수 있단 말이야. 어휘가 안 되는 걸 할 수 없다. 계속 쌓아 나가야 됩니다. 계속 쌓아 나가야 되고 여기 나중에는 외워줘야 돼. 근데 일단 처음 읽을 때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든지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니까 일단은 어법의 도움을 좀 받으라고요. 밀어붙이는 거야. 하지만 대푸시는 미스가이디드래. 그 잘못됐대. 얘들아 뭐하면 if it is directed toward accomplishing something physically impossible 들어갔단 말이야. 역시 동사가 합시다. 해석 잘 모르겠으면. 자, 잘못된 거다. 어떻게 되면 잘못된 거다? 동사가 is directly toward 뭐까지? accomplishing까지 가면 되겠네요. 달성하는 것으로 가면 잘못된 거래. 달성이 잘못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뒤에 뭐가 문제일까? 목적어가 something 좀 어떤 거? 그렇지. impossible 보이잖아요. 그럼 내용에서 불가능한 것을 추가하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는 쌤이 동사 목적어 보여주려고 한 거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해석을 하고 있으면 이 글에서는 뭐로 가면 될까요? impossible한 거. impossible한 걸 추가하는 것도 뭐한 거다? 잘못된 거다. impossible 정도 키워드로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제 벌써 나온 거 같지 않아? 지금 이 문장이 지금 for instance 나오고 번 나온 거 보니까 거의 여기 무슨 필인지 지금 이미 주제 필이죠. 주제 거의 나왔단 말이야. 빈칸 문제는 주제 나오면 게임 끝난 거거든. 불가능한 것을 너무 그쪽으로 막 계속 달성하려고 하면 뭐 한 거다? 잘못된 거다. 이 주제가 나왔단 말이죠. 밑에 갑니다.
쭉 갑니다. A tall dancer with a long piston may wish to perform repetitive vertical jump를 to fast music 하려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고 나서 한번 쉬고 pointing his feet 이렇게 while in the air 하면서 그리고 lowering his heels to the floor between jumps 하면서 쌤 내용 너무 복잡한데요. 복잡하면 어법의 도움 조금 받으라고요. 주어는 tall dancer인데 조금 더 갈까요? 다리 긴 tall dancer가 뭐 하고 싶다? perform 한다. 뭐를 한다? repetitive vertical jump. 이거 앞쪽으로 연결시키다. 해석이 쉬워야 앞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키가 큰 댄서가 롱피트, 발이 긴 댄서가 지금 점프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라는 거잖아. 이거는 좀 앞에 내용상 뭘까? 임파서블? 물론 그까지 갈 수도 있어. 임파서블 갈까요? 근데 표현 자체가 지금 요 뭐냐 반복적인 점프를 퍼폼하는 자체가 조금 뭐냐 아예 불가능하다는 아직 우리가 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나와 있는 push themselves to the limit. 열심히 연습하는 거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요거 이제 모래 이어지겠구나. 근데 이게 그렇지. impossible 나오겠죠. 이게 눈에 들어간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계속 갑니다. 포인팅 뭐 됐습니다. 다음 문장 갑니다. 나오네 역시. That may be impossible. 근데 그건 뭐하다? 불가능하다. 상관없죠. 이 들어갔단 말이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 말아야지. 자, 근데 밑에 봅시다. But 하지만 short-footed dancer는 may have no trouble. 발이 짧은 댄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쉽게 잘 할 거다. 상관없어요. 얘는 우리 고려 사항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불가능한 이 발이 긴 그 댄서를 고려하니까. 자, another dancer. 근데 또 다른 댄서는 maybe 여기입니다. struggling to complete a half turn in the air. 또 다른 사람은 뭘 하려고 해 지금? half turn. 역시 헷갈리면 잡으세요. 다른 발이 짧은 댄서가 잘못 체크했다. 다른 댄서가 struggling to complete half turn in the air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struggling to 자체가 강조했던 수어거든. 뭐만 하려고? 애쓰다, 고군분투하다. 그럼 여기도 무슨 내용일까? 앞에 또 뭐 하는 거 열심히? 그렇지. 노력하는 내용일 거란 말이야. 또 뒤에 뭐 나올까? 근데 이것도 뭐 될까요? impossible 나오겠죠. 이게 나올 거란 말이야.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between a rapid turn rate와 and the alignment of the body close to the rotation axis tells her how to accomplish her turn successfully 하게 해준다. 선생님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으면 어법을 도움 받으세요. 동사 어딨니? 동사 어디 있을까요? 여기요. 봅시다. 일단 여러분 봅시다. understanding 일단 주어일 겁니다. 근데 뒤에 뭐가 나오면은 connection이 나왔고 요런 기초는 좀 알아두면 이제 between 딱 들어간 between 뭐지? A and B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어법이 여러분들을 더 찾아서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찾으면 해석이 더 편해져. 어법은 항상 어휘를 도와줘. rapid turn rate인데 rapid turn rate가 해석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빠른 전환 속도, 전환 비율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AB를 알면 이 rapid turn rate랑 alignment 좀 더 길게 of the body 근데 close인데 결국 여기서 보면은 빠른 회전과 몸의 어떤 밑에 나와있죠. 정렬 사이에 결국 뭐지? 이 커넥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닿는다는 조금 이상하잖아. 여기 B가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쭉 B로 잡아주는 거고 이 원리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그녀에게 뭘 말해준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돌 수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다. 힘들게 읽었지만 별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의 주제는 다시 말하지만 뭐로 간다 그랬죠? 아까도 말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데 불가능한 걸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큐쌤이 뭐 탤런트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한다든가 큐쌤이 댄서가 뭐냐 아이돌 가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얘들아. 그렇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가지 사이의 연결을 알아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다
understanding and working with the 빈칸 imposed by nature and described by physical laws allows dancers to work efficiently. 막 복잡하단 말이지. 여기 있으면 뭐지? 어법 도움 받으라고 얘들아.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 여기 다 까먹었구나. 여기에서. 여기 앞문장 조금 그 다시 볼게요. 아, 일단 여기 같이 빈칸 가자. 동사 어디 있을까요? imposed 동사처럼 보이죠? 여기서 시작 끊을까? 일단 주어는 understanding일 겁니다. 하나 더 있네요. working까지. 쉽게 생각하세요. 이해하고 작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디에서? 빈칸 안에서. 이 빈칸을 이해하고 작업하는 게 부가되어진다 자연에 의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by까지 붙었는데 동사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 이거 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거 아닐까? 한 단어 들어갈 건데 얘들아 동사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되겠죠. allow가 되겠죠. 그 음식인 거. 도움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마지막 문장 4줄이잖아.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살 거란 말이야. 쌤 마지막 문장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뭐가 복잡하고 어려워? 같이 쓰면 알아잖아. 문장에서 뭐 찾으라고? 동사를 찾고 동사 앞은 주어, 동사 뒤는 목적어, 그리고 두 개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주는 거야. 그럼 동사 앞만 보세요. 근데 빈칸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imposed by nature는 모르겠어. 갖다 버리세요. 그냥 어쨌든 간에 이 빈칸을 이해하는 것이 allow 알잖아요. 가능하게 해준다. 목적보 뭐 할 수 있게 해준다. 댄서가 뒤에 work efficiently 뒤에 뭐지? 리스크도 뭐지? minimize 줄여주고 어쨌든 어디까지만 가도 돼요? 여기까지만 가도 돼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잡으면 되지. 다시 한번 봅시다. 앞쪽에 나와 있는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아이 어떤 신체 구조상 아이 뭐한 것들이 있다?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그걸 추가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여러분들은 요 문장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것도 연결시켜야 돼. 이 도는 것과 몸의 어떤 그 정렬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럼 다시 해보자. 도는 건 뭐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 그 뒤에 있는 몸의 정렬이 뭘까요? 아까 위에 나왔던 뭘까? 발이 너무 긴 사람? 발이 되게 짧은 사람. 짧은 사람은 잘 돌 것이고 긴 사람은 잘 못 돌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몸의 정렬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나는 이 회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영역 연구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도 역시 똑같이 뭐를 이해해야 될까? 똑같겠죠. 내가 회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몸의 신체 구조는 내 바디는 내 바디의 얼라인먼트는 이 회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본문에서 딴다면 뭐가 될까요? possibility, impossibility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위 찾아주면 됩니다. 가능성, 할 수 있냐 없냐. 습관? 안 맞잖아요. 문화? 택도 없잖아요. 그렇죠? constraint 모르겠으면 특강들 말씀드리면 알 겁니다. strain 자체가 항상 무엇이 나오죠? strict, strain 자체가 항상 전부 다 묶다, 제약으로 나옵니다. restrict, 제한하다. 그렇죠? strict 전부 다 그거죠. constraint도 뭐죠? 제한, 속제, 속박 이런 거거든요. 요거 한계, 제한 이런 뜻으로 가요. 밑에 있는 hostility는 뭐죠? hostile? 적대심.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morality는요? 도덕성. 그렇죠. 도덕성. 단어 좀 어려웠겠지만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다음 3번 가는 거고 3번 못 갔어도 여기 있는 내용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다? 나는 지금 논리적으로 이 글을 지금 본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지금 끄집어내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계속 고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일단 뭐 한다? 문장 구조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들어갈 건데 요 핵심으로 앞으로 계속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영어에서 일단 꼴치기 문장에서는 항상 뭐 해줘야 된다? 주어, 동사, 목적. 주절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파악하는 게 되게 큽니다. 어차피 어휘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글 전체의 어떤 흐름으로 갈 때는 맨날 쌤 두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로 뭐거나 같거나 아니면 반대거나 이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큰 말로 쓰면 같다라고 보면 돼요. 주제가 한번 나오면 같다라고 봐주면 된다.
여기도 해석을 조금 더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찌질한 거 다 치우? 아니, 안 지우자. 여기 좀 들어갈게요. 밑에 들어가자. 32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본다. 자, we must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film production과 and consumption habits를 해야 한다. 아마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을 거예요. 잘 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동사 잡으세요. 뭐 해야 된다? 탐험해 봐야 된다. 목적어는 일단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 뒤에 또 뭐 나왔어? between A and B인 거잖아요. 이렇게 쭉 다 목적어인 거지. 자, 관계인데 앞에 있는 건 아이들의 필름 프로덕션. 좀 이해가 안 돼요. 아이들의 영화 생성, 영화 제작. 아이들이 왜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만들지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아이들 영화 뭐 관련인 것 같아. 그거랑 컨섬션 헤비스는 뭐죠? 소비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아이들 영화 제작과 소비 습관 사이에서의 관계를 탐험해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면 어차피 여러분 남는 거 어차피 없어. 그냥 그렇게 번역으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 우리 조금 관계를 봐야 된다. 근데 그 관계가 일단 아이들 영화랑 그 다음에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소비래요. 소비. 어쨌든 아이들 영화 제작이랑 소비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대요. 일단 이렇게 잡아줍니다. 요거 지우고 내용으로 들어갈 때는 일단 아이들 영화랑 그 다음에 여기에 소비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대. 요거 내용상 이렇게. The term children's film, 아이들의 영화라는 이 용어가 implies ownership by children을 의미한다. 역시 이해 잘 안 되죠? 하세요. 아이들 영화라는 용어는 imply 잘 모르면 또 넘어가. 일단 뭐라는 거야 뒤에? 아이들에 의한 소유래. 소유도 이해 안 돼. 어쨌든 아이들 영화는 아이들이 가지는 거래요. 아이들이. 다행히 하이픈 하고 설명되어 있잖아. 근데 but 하고 들어가서 하지만 films 이 영화가 supposedly made for children have always been 빈칸이란 말이야. 그럼 역시 또 낚일 수 있거든요. 동사 어딨니? 그렇지, 여기다 낚이지. 그러면 여기에 너무 낚이지 마. 이 supposedly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Films supposedly made for children은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뭐라 줄여서 표현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추정컨대 만들어진 영화. 뭐지 이거? 그래, children's film이지. children's film은 have always been 그 비동사잖아. 아이들 영화는 뭐 하다? 빈칸 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서 지금 우리가 실컷 체크했지만 이제는 뭐 다 지워도 되겠네요. 그냥 이 글의 주어는 뭐 잡으면 될까요? 아이들 영화 바로 뭐하다? 빈칸하다. 이게 지금 논리적인 이게 되는 거지. 일단은 따면서 간단 말이죠. 완벽한 해석이 아니라니까. 내용의 골대를 잡는 거라니까요. 이걸 자기가 자꾸 해봐야 돼. 자꾸 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particularly 뭐 commercial 쓰면 추가 내용 됐습니다. 항상 주절 중심으로 가야더라. 주절 중심으로. 일단 이 그려주는 아이들 영화가 빈칸하답니다. 자, the considerable crossover in audience composition for children's film은 can be shown by the fact that 지금 여러분 다 내용 파악하면서가 in 2007에 11 Danish children's와 and youth films가 attracted 59% of theoretical admissions를 했고 and 2014에는 German children's 필름이 comprised 7 out of the top 20 films at the national box office를 했단 말이에요. 되게 이거 복잡하잖아.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의 중심 짜가지고 핵심 내용 한번 해보세요. 핵심 내용 몇 개일까요? 핵심 내용? 뭐 보험 관점도 할 수 있겠지만 해보세요. 뭐 했다 그러면? 어? 잘 나갔다. 맞아요. 잘 나갔다예요. 어디 있어 근데 찾으면 뭐 일단 크게 봐서 하나를 잡은 거고 잘게 보면 두 개예요. 어디 있을까요? 세 개? 조금 동사 찾으세요. 방금 말했던 그 내용은 다 어디 있다? 다 동사 있다니까? 문장에 동사 있다니까요. 어? 뭐 했다고요? Can be shown by 조금만 더. 그럼 일단 맞긴 맞는데. 여기에서 attracted예요. 하나 더는요? compromised예요.
그래서 attract 했는데 뭘 attract를 한 거야?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59%래요. 누가? 아이들 영화가 뒤에 나와. 좀 더 할까? theoretical admission? 좀 모르겠으면 극장이라 치자고. 극장이 몇 프로? 59%. 59%면 크지 않아요? 1년에 우리나라에 만약 영화가 만약에 한뭐 100개의 영화가 상영이 됐으면 그 중에서 판매된 뭐 대수를 이제 판매 입장권이 100만 장의 입장권이 팔렸으면 그 중에 59만 장이 누구 영화라는 거야? 어린이 영화를 되는 거잖아. 여러분. 생각하다가 머리가 안 돌아가. 캐리어는 극장에 안 했구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근데 왜 봤어 근데 그거? 봤어? 아니 재밌다고 해서 하다 보고 싶은데 무슨 하다 기회 놓쳤는데 너무 난 안 봤는데도 하도 그 짤방이 돌아가 노래도 알겠어요. 그뭐 빰빰빰빰빰빰빰 그거 맞나? 내가 알았어. 어쨌건 59% 그 다음에 compromised 모르는데 모르겠으면 목 적어봐. 뒤에 뭐 했다라는 거지? 7 out of top 20 몇 개 중에 몇 개? 20개 중에 7개. 적은 거야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영화가 잘 나갔더랍니다. 아까 L도 틀린 게 아닌 게 이 문장 주절의 동사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왜 내가 이걸 뺐냐면 이 지금 잘했거든요. 주어 보세요. 막 길거든. Considerable crossover in audience composition for children's film 이것을 했더니 이게 지금 can be shown 보여질 수 있는데 by the fact 대시거든요. 이게 동격의 대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어떻게 되지? 이게 데디아의 사실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다. 이게 데디아의 사실에 의해서 밖으로 드러난다. 약간 이거 우리 쌤식으로 하면 뭐지? 이거 액자 구성이에요. 결국은 이 드러난 데디아의 어떤 사실이 드러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여기서 아이들 영화의 청중 구성에 상당히 많은 이 크로스오버 이게 교차 정도로 번역이 될 건데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교차되어 있는 이 상당히 많은 교차가 보여질 수 있는데 어떤 사실에 의해 보여질 수 있다? 이 뒤에 나오는 데디아의 사실에 의해서 다 밖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뒤에 있는 액자 구성의 핵심 내용, 그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림 내용이 몇 개라는 거예요? 지금 2개인 거예요. 2007년에 청중 이 데니시니까 그 어디냐 저기 노르웨이 말고 스웨덴 말고 거기 하나 더 있잖아요. 덴마크. 그렇지. 하다 보면은 순간 아낄 수 있어. 그러니까 덴마크에 있는 아이들 영화 했더니 와 어린이 영화가 59%야. 그 다음에 독일에서 해봤더니 제일 영화 사람들 많이 본 영화 탑 먹은 영화 20편 영화 중에 7편 3분의 1이 다 무슨 영화야? 어린이 영화야. 이 정도면 게임 끝났습니다. 어린이 영화 뭐 한다? 많이 본다. 많이 본다예요. 지금까지 나온 거. 많이 본다. 사람들이. 많이 본다예요. 좀 더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쌤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고2 거라고 약간 문장 호흡 조금씩 길단 말이야. 어휘도 조금씩 어려운 단어 섞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 안 됐으니까 답지 보고 하나 한 뜸 그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고 크게 보고 영어로 구획을 크게 나눠주고 그 기준이 뭐라고?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민수야 너도 일어서 여기 두 번째 갑니다. 좀 시킬까? 잠깨게 이 this phenomenon이 correspond with a broader하고 international한 embrace of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s among the audience of diverse age랑 똑같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핵심 잘 안 보이죠? 동사 찾아요. 동사 뭘까요? 바로 나온 거예요. 주어는 이 현상, 앞문장이잖아. 앞문장에서 말했던 이게 correspond with도 알아주면 좋은데 모르면 그냥 가고요. 아는 사람들은 합시다. 뭐죠? 일치하다. 그렇지. 이 현상이 똑같다라는 거야. 뒤에 뭐랑 똑같냐? 더 넓고 더 국제적인 embrace인데 여러분 embrace 여러분 조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일찍. 근데 embrace는 좀 중요한 단어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사로 embrace는 끌어안다, 받아들이다, 포용하다 이런 거거든요. 어쨌건 모른다 치고 좀 더 폭넓은 국제적인 embrace인 건데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좀 더 가는 거지. 목적어 지금 되게 기네요. 왓절이네. What is seemingly
조금 어떤 거? Children's cultures among audiences of diverse age예요. 그러니까 좀 더 폭넓은 뭔가라는 건 알겠는데 아직 확실하게 뭔지는 안 나왔잖아. 폭넓은 뭔가랑 일치한다잖아요. 무언가랑 그 무언가가 또 What절이니까 어떤 것과 일치한데 그게 또 그것이 뭔지 모르잖아. 다시 What절은 뭐냐면 보기에 뭐인 거? 알겠는데 뭐랑 똑같대? 아이들의 문화, 아이들의 문화랑 똑같대. 근데 뭐 아이들 영화가 아이들의 문화랑 똑같대. 너무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Among audiences of diverse age니까 새로운 내용 하나밖에 없네요. 어떤 아이들? 다양한 나이가 있는 청중들에서의 아이들의 문화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뭐 쉽게 말하면은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 아이들 문화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아이들 문화랑 똑같은 거고, 근데 그 아이들 문화가 좀 어떻다라는 거야? 다양한 에이지잖아. 특이하잖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다이버스 에이지가 아니잖아. 아이들 나이는 다이버스하지 않잖아요. 쌤은 아이들 칠들 안 쳐주잖아. 왜냐? 아이들 하려면 적어도 뭐냐 10대 초반 정도까지나 칠들은 쳐주죠. 여러분도 솔직히 아이들 칠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의 컬처는 뭐라는 거야? 다이버스 에이지라는 거지. 상어 뚜루뚜루뚜루 누구도 들어? 아저씨도 듣고 아주머니도 듣고 음악도 그렇고 이 문제라고 한 거야. 핵심 땁시다. 핵심 따면요.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되겠죠. 아이들의 문화는 뭐한다? 다양한 나이대 아이들 문화를 일치한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보면 돼. 앞에 다시 쉽게 바꿔줄게요. 아이들 영화 많이 봐. 그건 뭐랑 일치해? 여러 연령대의 아이들 문화 있는 거랑 똑같아. 여러 연령대의 아이들 문화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 연령대들의 아이들 문화를 다 즐겨.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가면